넌 평생 이렇게 살아. 유모차 끌고 민낯으로 구질구질하게.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어쩌면 그녀는 바로 그때 내 진짜 모습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끝끝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너 같은 애가 무슨 힘이 있어. 결국 우린 VIP고 넌 그냥 애엄마잖아. 나는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네 얼굴은 내가 책임 못 져. 하지만 네 인생은 내가 확실히 망가뜨릴 수 있어. 모든 일은 며칠 전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되었죠. 그때는 아무도 몰랐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밝혀질 거라는 걸. 대기실 한쪽 창가, 구석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편한 차림이었죠. 검은 레깅스에 회색 후드티, 운동화까지. 얼굴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고 머리도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유모차까지 밀고 왔으니 그야말로 아이 키우느라 지친 아줌마처럼 보였겠죠. 이 병원에서 제 지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릴 이유도 없었거든요. 오늘도 그저 서류만 전해주러 온 길이었으니까요. 그때 대기실 맞은편 문이 열리더니 새하얀 코트에 구찌 가방을 든 두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얼굴, 이미숙과 장소연이었어요. 한때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을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진짜 아무나 성형한다고 병원 기웃거리는 세상이지.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병원 놀러 오는 사람들 많더라. 시간 아깝게. 이미숙의 시선이 제 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못 알아봤어요. 아니, 설령 알아보았다 해도 지금의 제가 예전 그 유서연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겠죠. 봐봐, 저런 아줌마. 어디 뭐 하나 고치려고 온 거겠지? 민망하게. 진짜 얼굴도 몸도 손댈 데가 한두 군데야?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유모차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두 사람은 더 신이 난 듯 보였어요. 이 병원에서 그들은 VIP, 저는 그저 지나가는 아줌마. 그렇게 믿고 있었겠죠. 이런 병원은 우리가 와야 품격이 있지. 요즘은 다들 선 넘는다니까. 맞아. VIP랑 일반인이랑 구분은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오는 보람이 있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 넘어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대충 묶은 머리, 피곤한 얼굴, 민낯. 그럼에도 저는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웃고 있었습니다. 곧 이곳에서 누가 VIP인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두 알게 될 테니까요. 대기실을 가로질러 상담실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미숙 VIP 고객님, 잠시 후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런 데서도 사람이 급이 다르다는 거 보여줘야지.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병원 이미 제 손안에 있거든요. 이미숙과 소연은 대기실 한쪽, 상담실 앞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라도 누군가를 비웃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이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예전에 유서연이라고 있었잖아. 기억나? 고등학교 때. 아, 그 예쁘다고 유난 떨던 애? 뭐, 공부 잘한다고 티내던? 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뭐 대단히 될 줄 알았지? 결국 우리처럼 평범하게 늙어가는 거지. 아니, 우리보다 더 초라하게. 저런 데서 기웃거리는 거 보면 이미숙의 시선이 또 한 번 제 쪽으로 머무르더군요. 이번에도 확신은 없는 듯 했지만 그래서일수록 그녀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눈이 마주치지 않게 했습니다. 아줌마, 티 잘잘. 나는 얼굴로 여기 오긴 왜 왔대. 요즘 저런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 나이 들어서 괜히 얼굴 고친다고 난리. 진짜. 저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얼굴 하나 책임 못 지니까 여기 와서 별짓 다 하는 거지. 근데 그 돈이나 있나 몰라.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대기 공간에 울려 퍼졌지만 막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병원에서는
그들이 VIP였으니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아, 여기 원장님은 실력 괜찮대. VIP라니까 상담 한번 잘 받아봐야지. 미수가 너 요즘 얼굴 완전 잘 나가. 여기서 더 고치면 큰일 난다. 아유, 그게 요즘 여자들의 숙명이야. 계속 고쳐야지. 늙어가는 거 티 안 나게. 이미숙은 손거울을 꺼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일부러 제 쪽으로 반쯤 몸을 틀었습니다. 도발인지 확인인지 모를 몸짓이었죠. 저는 휴대폰 화면을 꺼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이 안내 직원에게서 건네받은 고급스러운 물병을 힐끗 바라보더니 턱하니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소연은 맞은편에 몸을 눕히듯 기대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깔깔거리더군요. 두 사람의 눈길이 번갈아가며 제 쪽으로 날카롭게 튕겨왔어요. 저는 여전히 유모차 옆에 앉아 조용히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요즘은 말이야. 돈 없는 사람도 괜히 와서 상담만 받고 사라지더라고. 수술할 돈이 어디 있겠어. 맞아, 맞아. 요즘 엄마들은 뭘 믿고 얼굴을 고치려는 건지 몰라. 미숙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마치 제 귀에 콕콕 박아 넣으려는 듯 했지만 막상 노골적으로 겨냥하는 기색은 슬쩍 감추더군요. 참 비겁하다 싶었어요. 소연은 미숙의 기분에 맞춰 박자를 타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데 오면 좀 급이 맞아야지. VIP 아니면 뭐하러 와.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병원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 언니가 오니까 병원도 빛나는 거지. 미숙은 만족스러운 듯 다시 한번 다리를 꼬았습니다. 제가 유모차를 밀어 조용히 일어서자 그녀는 잽싸게 다리를 풀고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새하얀 손톱을 내 코앞에서 휘휘 저어 보이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지요. 애기 엄마는 그냥 애기 엄마답게 살지. 여기까지 와서 얼굴 뜯어고칠 생각은 말라고. 그녀 말투에는 격려도 충고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비웃음만 서렸어요. 진짜 저런 얼굴이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속 편하지.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모차 손잡이를 꼭 잡고 미숙 옆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죠. 두 사람의 시선이 제 뒤통수에 쏟아지는 게 따끔따끔 느껴졌습니다. 그 눈길엔 혐오와 멸시, 그리고 한껏 부푼 우월감이 뒤엉켜 있었어요. 아, 저게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런 사람도 VIP 구역을 들락거리네. 웃겨, 정말. 세상 좋아졌지. 급도 안 맞는데도 기웃거릴 수 있으니까.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모차를 천천히 밀며 복도를 따라 상담실 대기 공간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그들에게 급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이 제 발걸음을 밀어 올렸습니다. 미숙과 소연은 상담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내내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여전히 과거였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저에 대한 험담이었답니다. 아, 진짜 생각난다. 유서연. 걔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했는지 모르겠어. 얼굴 좀 예뻤다고? 공부 좀 잘했다고? 결국 인생 별거 없더라. 맞아. 우리 때 잘났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보면 딱 저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아줌마 돼서 살림하는 인생. 그때 그렇게 잘났던 애가 지금 와서 저렇게 쭈글대고 다니는 거 보면 역시 인생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미숙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흐긋 비웃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었지요. 보니까 닮긴 좀 닮은 것 같아. 그때 그 유서연이랑 그렇지 않아, 소연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설마 걔가 여기 올 돈이 어딨어?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지. 그때 잘난 애들이 더 빨리 망가지더라. 괜히 저런 병원아 봤자 뭐해. 저는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아이 담요를 정리하며
그들의 말을 모두 들었어요. 예전과 똑같았죠. 그들은 예전에도 제 등을 향해 뒷담화를 했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저는 그들의 조롱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지요. 복도 끝에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정중하고 밝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미숙 VIP 고객님, 상담 준비되었습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숙은 기다렸다는 듯 명품 가방을 손에 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갈게요. 이런 곳은 우리 같은 사람이 와야 분위기가 살지. 소연도 재빨리 따라 일어났습니다. 언니, 오늘은 또 어디를 더 예뻐지게 하려고? 미숙은 의기양양하게 복도를 따라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서류를 건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곧 알게 되겠죠. 누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인지. 이미숙은 상담실 문을 열자마자 자신이 이 공간의 주인인 양자연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더니 테이블 위에 명품 가방을 탁 올려두네요. 장소연은 옆에서 가방을 정리하며 이미숙 눈치를 살폈고요. 상담사는 공손히 웃으며 상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파일 옆엔 VIP 고객이라는 큼지막한 태그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미숙 고객님, 오늘은 어떤 부분 상담 원하시나요? 어머, 다 정해왔죠. 요즘 트렌드 모르세요? 눈은 조금 더 크고 코는 더 날렵하게, 턱은 글쎄 살짝만 깎아주세요. 바디라인도 라운드업 필요하니까. 상담사는 빠르게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숙은 손거울을 꺼내 자기 얼굴을 비춰보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는 유지가 필요하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손해보는 나이니까. 요즘엔 애엄마들도 성형 많이 한다지만 급이 달라야죠. 그 말은 상담사를 향한 듯 했지만 실은 복도 쪽에 앉아있는 저를 겨냥한 독백 같았습니다. 상담사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긴 우리가 오니까 빛나는 거지. 이미숙은 기분이 더 좋아졌는지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상담사의 태도도 주변의 시선도 그녀를 VIP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된 모습이었죠. 나는 그런 거 안티에이징 뭐 이런 말도 싫어. 그냥 계속 예뻐지면 되는 거죠. 늙지 않는 얼굴, 그게 요즘 여자들이 가야 할 길.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살짝 돌려 복도 넘어 제 쪽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알 듯 모를 듯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아이 물병을 정리하며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저를 다시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들어 올렸죠. 요즘은 뭐 저런 사람들도 오니까 이 병원 인기 많구나 싶네. 상담만 받다가 못하고 가겠지 뭐. 맞아요, 언니. 수술이란 게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관리가 되니까 하는 거지. 상담사는 고개를 숙이며 상담을 마무리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숙의 만족스러운 표정, 장소연의 맞장구, 그 모든 장면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곧 그 익숙함을 깨뜨릴 균열이 찾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미숙은 상담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머리를 넘겼습니다. 가방을 집어든 그녀가 상담사를 향해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VIP는 당연히 특별가. 그렇죠. 우리가 오래 다녔는데 뭐 알아서 챙겨주실 거라 믿어요. 상담사는 어색한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원의 VIP 고객들은 의뢰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결정권자가 바로 지금 복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죠. 미숙은 장소영과 함께 상담실을 나섰습니다. 굳이 내 앞에 멈춰서더니 유모차 옆에 앉아 있던 나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아줌마, 상담 잘 받았어요? 뭐, 얼굴은 고쳐도 인생은 안 고쳐지니까 그냥 애기랑 조용히 살아요. 그녀의 입술 끝이 승리감으로 야금야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굳게 믿는 눈빛이었죠. 맞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저런 데서 얼굴 고쳐봤자 뭐 달라지겠어요.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담고 있는 뜻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디? 그럼 우리는 먼저 간다. 여기 VIP들은 이런 거 기다릴 필요 없거든. 그게 급이라는 거야. 알겠죠? 또각또각 울리는 하이힐 소리를 뽐내며 미숙은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데요. 멀리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곧 미숙과 소연이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두 사람은 상담을 마치고 VIP 라운지로 향하던 참이었죠. 아직도 안 갔어요? 여긴 VIP 고객님들이 머무는 곳이라 좀 불편할 텐데. 요즘 유모차 끌고 병원 오는 것도 유행인가 봐요. 운동복에 민낯이면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줄. 뭐, 사실 이런 병원은 당신 같은 사람에겐 조금 과한 곳이긴 하지. 저는 유모차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무반응을 겁먹은 걸로 착각했는지 미숙의 표정이 더욱 거만해졌어요. 옛날에 잘났던 것 같던 애들도 결국 저렇게 평범하게 늙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기대 말아요. 여긴 그런 인생 역전 드라마 찍는 데 아니니까. 맞아요. 뭐 우리야 그냥 관리하는 거고 여긴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고. 미숙이 성큼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엔 오래 묵은 질투와 오만이 뒤섞인 익숙한 빛이 어른거렸죠.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옛날에 잘났다고 지금도 잘난 줄 아는 사람들 꼭 있더라. 웃기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깔깔 웃었고 소연도 손바닥으로 입을 가린 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저 차분히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이쯤 됐으면 알겠죠? 당신 같은 사람 여긴 안 어울려요. 만족스러운 듯 몸을 돌린 미숙이 VIP 라운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울려 퍼지는 또각또각 소리가 복도에 맴돌았고 저는 살짝 입꼬리를 올린 채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답니다. 곧 이곳에서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병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네가 가장 먼저 알게 될 테니까요. VIP 라운지 앞에 다다르자 소연이 슬쩍 미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제 쪽을 힐끔 또 한 번 힐끔 바라봤죠. 근데 언니, 나 진짜 헷갈리는데 저 사람 좀 닮았어. 유서연,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애. 미숙은 피식 짧게 코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말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였거든요. 설마 유서연이 여기 와서 그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겠어? 걔가 뭐 그렇게 살진 않았겠지. 돈 있는 집 딸 아니었잖아. 소연은 여전히 제 얼굴을 훔쳐보며 작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너무 닮아서 혹시 진짜면 어쩌려고. 미숙은 손목을 털어내듯 여유롭게 웃어 보였어요. 찰랑 반짝이는 팔찌가 짧게 울렸답니다. 비슷한 사람일 뿐이야. 그런 애들이 올라가 봤자 어디까지겠어. 여기 VIP 구역에 그 정도 인맥이면 저렇게 허름하게 다니진 않겠지. 소연도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한 쪽에 붙는 건 그녀의 오래된 습관이니까요. 맞아요, 뭐. 저런 사람들은 결국 거기까지니까. 우리는 급이 다르잖아요, 언니. 미숙은 마지막으로 절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 시선엔 가볍지 않은 조롱이 얹혀 있었죠. 잘 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못 바뀌어요. 애 낳고 사는 인생 그냥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괜히 꿈꾸지 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빛 속엔 변함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더군요. 지금도 예전에도 자신이 위에 있다고 믿는 그 확신 말이에요.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죠.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미숙은 비웃음을 흘리며 당당히 VIP 라운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소연이 재빨리 따라 들어갔고요. 복도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남은 건 제 느긋한 미소 하나뿐이었답니다. 저는 조용히 유모차를 밀며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이 길은 벌써 몇 번이나 오고 간 터라 낯설지 않았죠.
직원들은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하나둘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이곳에서는 굳이 더 많은 말을 보탤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복도 끝 직원 전용 공간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안에 있던 간호팀장에게 조심스레 건넸죠. 이사님, 직접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잠깐 나온 김에 들른 거니까요. 회의록은 다 정리해서 올려두었습니다. 네, 확인할게요. 직원들은 제 앞에서 숨소리조차 낮추며 깍듯이 예의를 지켰습니다. 평소 특별 고객들 앞에서 짓던 표정과는 전혀 달랐어요. 멀찌감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미숙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언니, 저 사람 뭐야? 직원들이 왜 저렇게 깍듯해? 무슨 특별 고객 받을 듯도 아니고. 아유, 괜찮아. 요즘 세상에 괜히 무시 못해서 저러는 거지. 불편하니까 그냥 맞춰주는 거야.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됐어. 신경 꺼. 우리가 여기서 특별 고객인데 뭘? 미숙의 얼굴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럴만도 해요. 그녀는 한 번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유모차 손잡이를 다시 잡았어요. 익숙한 직원들의 인사에 가볍게 답하며 천천히 복도를 벗어났습니다. 나는 스태프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류는 모두 전달했고 이제 더 이상 할 일도 없었죠. 안쪽에 있던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요. 이사님, 잠시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려 해요. 네, 이사님. 나는 유모차를 다시 천천히 밀어 복도를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스태프룸의 문은 조용히 닫혔고 남아있던 몇몇 직원들은 정중히 고개 숙여내게 인사를 건넸죠. 그들의 눈길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존경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키워낸 사람, 실질적 오너. 나는 이곳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소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다시 미숙에게 물었죠. 언니,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직원들이 아까부터 너무 예의 바르고 깍듯하잖아. 그냥 VIP한테 저렇게까지 하진 않잖아. 미숙은 여전히 허세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괜히 맞춰주는 거라니까.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말투엔 처음에 단단한 확신이 서서히 금이 가고 있었어요. 미숙 역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뭔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니면 진짜 유소연 맞는 거 아냐? 진짜 그 사람. 아니라니까. 걱정 마. 그녀는 대충 말을 끊고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농담처럼 비웃던 표정도 조금씩 사라졌죠. 미숙의 시선이 다시 내 쪽을 향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요. 나는 복도 끝에서 고개를 들어 그들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경고도 예고도 담겨 있었죠. 곧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나 역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천천히 밀어 복도를 따라 이동했어요. VIP 라운지 쪽에서 쾌활한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들렸죠. 자신들이 얼마나 예뻐질지, 어떤 시술을 받을지 떠들어대는 소리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병원의 진짜 VIP가 누군지요. 바로 그때 직원 한 분이 살포시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어서 더 반가웠어요. 늘 저를 잘 따르던 분이었거든요. 유서연 이사님,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라운지의 수다가 뚝 끊겼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죠. 얼음처럼 굳어버린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사님? 소연은 토끼 눈이 되어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입을 조심스레 막더니 속삭이더군요. 언니, 진짜
서연 맞는 거 아니야? 미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꾹 깨물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모차 끄는 평범한 여자라고 비웃던 그 표정이 이제야 제 모습을 제대로 보는 듯했어요. 법인 최대 주주이시고 저희 병원 공동대표이십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그대로 새겨졌죠. 동대표? 저는 조용히 그 둘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영화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듯했어요. 가시죠. 직원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유모차를 다시 밀었습니다. 뒤에서 꽂히는 두 시선이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묘한 정적이 복도 끝까지 따라왔지만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상담실 문 손잡이를 막 돌리려던 참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울렸죠. 여보, 여기 있었어? 저는 자연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원 가운 위에 검은 수트 재킷을 걸친 남편이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먼저 유모차로 이어 제 얼굴로 포근히 옮겨갔습니다. 상담? 당신은 필요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잔잔히 웃었죠. 이 병원에서만큼은 제가 상담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여긴 제 병원이니까요. 멀리 복도 끝 이미숙과 장소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얼굴에 당혹감이 서서히 떠올랐어요. 우연의 시선이 곧장 그쪽으로 옮겨가며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저분들, 우리 병원에서 왜 저러고 있지? 주변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가만히 섰습니다. VIP라며 으스대던 두 사람은 순간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이미숙은 입술을 꾹 깨물었고 장소연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를 떨궜죠. 병원장과 공동대표 그리고 그들의 오너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실감한 듯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상담실 문을 밀어 열었어요. 손끝 하나로도 이 병원의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이제야 깨달은 표정이었죠. 커피 마시러 가자. 상담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어버린 두 사람의 얼굴을 끝으로 상담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정적이 더없이 청량하게 느껴졌어요. 이미숙과 장소연은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VIP라며 으스대던 그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직원들은 더 이상 그들을 공손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 제게, 서연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를 올렸어요. 이사님,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사님, 차량 준비해 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이미숙과 장소연의 얼굴을 점점 더 창백하게 만들었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급이 다르다며 목에 힘주던 VIP 고객이 이 순간엔 완전히 을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이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힘주어 움켜쥐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먼저 무너진 쪽은 장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몰라 뵀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이미숙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유서현이 지금 이 병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겠지요. 저는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동정도 분노도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요. 그때 우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복도 공기가 더 서늘해지는 듯했어요. 이분들 VIP 혜택 취소하세요. 앞으로 우리 병원에서 이런 분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직원들은 단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원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직원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도 웃으며 VIP 고객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이제 그들에게 이미숙은 그저 내쫓겨야 할 민폐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미숙의 입술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아무런 변명도 이 상황을 되돌릴 힘도 그녀에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음을 머금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던가요.
그 달콤한 순간이 기어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이미숙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사르르 떨려서 금방 끊어질 듯했죠. 서연, 나 진짜 몰랐어. 너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괜히 오해하게 해서 미안. 그 옆에서 소연이 허둥허둥 고개를 숙이며 더 작고 빠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봤어요. 오해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유모차 손잡이에 살포시 손을 얹고 두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았어요. 짧은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정적이 길게 내려앉았죠. 그리고 마침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 네 얼굴은 책임 못 져. 이미숙의 눈이 순식간에 커다래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넌 애초에 수술로 고쳐질 상대가 아니니까. 뚝 하고 공기가 얼어붙듯 침묵이 내리깔렸습니다. 이미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말로 제 마음을 짓밟아왔는지 딱 이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소연은 몸을 최대한 작게 접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긁는 소리마저 사라졌죠. 그때 우연히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병원 안에 무시하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잠시 뒤 직원 두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미숙 고객님, 소연 고객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는 두 사람은 직원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평소 요란하던 하이힐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고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볼 용기가 없었겠죠. 저는 유모차를 천천히 밀어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제 발걸음은 한결같이 잔잔했답니다. 이미숙과 장소연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VIP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고개를 떨군 채 숨소리마저 삼킨 듯 했어요. 특히 장소연은 손끝까지 파르르 떨며 연신 핸드백을 매만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도착하자 직원이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지킨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미숙 고객님, 장소연 고객님, 병원장님과 이사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의 VIP 계약은 해지되며 향후 모든 예약도 취소됩니다. 이미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라도 해보려는 듯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지만 표정이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그냥 잠깐 오해였는데요. 우리가 VIP인데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직원은 매뉴얼을 읽듯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안내했죠. 병원 방침입니다. 향후 내원도 불가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저희 병원과의 모든 계약은 종료됩니다. 장소연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귀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죠. 이미숙은 계속해서 무언가 말하려 했었지만 사방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따갑게 등을 찔렀습니다. 대기 중인 다른 VIP 고객들, 직원들 모두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VIP라니까라며 소리 높이던 사람이 이렇게 쫓겨나는 모습, 누구도 눈길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접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오해였다고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딱 잘라 끊어내는 한마디에 이미숙의 억지 웃음도 더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하나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죠. 장소연은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가자, 언니. 그만하자. 이미숙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쥔 명품 가방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듯 어깨도 축 처졌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신들이 더 이상 이 병원에서 어떤 급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선 미숙은 끝내 참고 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목소리는 바짝 마른 입술 틈으로 겨우 비집고 나왔죠. 다신 안 와. 하지만 그조차 힘없는 외침이었어요. 스스로를 달래려는 애처로운 체면치레랄까요? 마지막 자존심쯤으로 보였답니다. 소연은 고개를 떨군 채 미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자, 언니. 더 있으면 창피해. 때맞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죄인처럼 몸을 숨기듯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이 병원 네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 크게 내뱉은 말도 누가 들으란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만 곱씹은 결론일 뿐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미숙은 끝내 제 쪽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단단히 담은 입술, 굳은 표정이 유리문의 어슴풀에 비쳤지만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건 수치와 패배뿐이었으니까요. 문이 천천히 닫히며 두 사람의 모습도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모차 손잡이를 가만히 쥐고 복도 끝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쪽에선 직원들이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고 환자들도 슬쩍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가 방금 전 상황을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굳이 크게 웃을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미숙과 소연은 제 손으로 직접 이 병원 문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작은 모임용 탁자 위엔 막 내린 따스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유모차 옆에 살짝 몸을 붙이고 앉아 잔을 살포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좀 속 시원해졌어? 저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죠. 응, 딱 저 정도면 됐어. 더 짜낼 말도, 더 밟을 까닭도 없었습니다. 이미 또렷하게 보여줬으니까요. 우연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잔을 살며시 집었어요. 그 눈빛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그 밑엔 차가움도 스며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사는 이들이야. 네가 그만큼 올라왔으니 그쪽은 내려갈 몫이 있는 거지.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그 셈에다 스스로 발목을 묶고 말아요. 넌 더 높이 올라가. 쓸모없이 뒤를 돌아볼 까닭은 없어. 저는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따스한 내음이 입안을 부드럽게 감쌌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잔 너머로 우연과 눈길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더 들려줄 말은 쓸모없었죠. 우리는 서로가 걸어온 세월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오늘은 넉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유모차를 밀며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끝 통유리 너머로 바깥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유리 뒤편에서 이미숙과 장소연이 병원 입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죠. 두 사람 모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마치 빗물에 젖은 고양이처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병원 안을 하이힐 소리로 가득 채우며 떠들던 그 당당함은 이제 흔적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네가 비웃던 인생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그만큼의 끝을 맞이하고 그렇게 버텨온 사람은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되어 있죠. 저는 다시 유모차를 돌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은 차분하게 제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언제든 필요하신 건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식구 모두가 제게 보내는 존중. 그게 곧 지금 제 자리였거든요. 복도 끝 병원 로고가 새겨진 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유모차 손잡이를 부드럽게 쥔 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이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제 이름 아래의 공간이니까요. 조용히 아주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있었죠. 창밖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 알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병원 경영 보고였어요. 올해 VIP 신규 계약이 30%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미숙, 장소연 관련 악성 후기는 모두 삭제되었고 법적 조치까지 마무리되었다고 적혀 있었죠. 내부전 직원 교육도 끝났고 저에 대한 신뢰 역시 확실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을 꺼두었어요. 모든 게 예상대로 잔잔히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우현이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숙, 장소연. 둘 다 병원 업계에선 블랙리스트야. 다른 병원도 못 들어가. 여기저기 퍼졌으니까. 우연은 잔잔히 웃었죠. 그 사람들 아마도 지금쯤 누굴 원망하고 있을 거야. 원래 그래. 자기가 만든 결과인데 절대 자기는 잘못 없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은 전혀 없었고 온기가 부드럽게 퍼졌어요. 마치 제 인생도 이제 그런 맛처럼 안정된 듯했습니다. 네가 참 잘 버텼다, 서연아. 버티려고 버틴 건 아닌데 돌아보니 여기까지 왔네. 우현은 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 위에 살포시 손을 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답게 살아. 저는 아주 작게 그러나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창밖으로 바람이 살랑이며 분홍빛 꽃잎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바람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요. 이제 저를 무시하거나 얕보거나 함부로 대할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울 것 없는 결말이었지만 그 자체로 조용한 승리였어요.